어떤 심정일까 궁금해집니다. 점심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잘 모르시는 지사님께 그 시간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기숙학교라 삼시세끼를 모두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루 3번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 하더라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특식이 나오는 날은 서로 아웅다웅 뺏어먹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학교 안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공간은 급식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어릴 때 아는 스님께서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알을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책상 못지않게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길게 늘어져 속 터지는 배식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느리게 먹는 친구에게 내 속도를 맞춰가며 배려를 익힙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힘도 식탁 앞에서 기릅니다. 지사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그토록 걱정하시면서 정작 공부할 힘을 빼앗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먹성 좋은 나이에는 매 끼니가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것이 공부가 아니라면 대체 공부란 무엇인가요? 가난한 아이에게 더 복지 혜택을 준다는 선별 복지를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가난한 당사자도 정말 그렇게 느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사님도 낙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 관계에서 적어도 가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함께 노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같은 밥을 먹는데 좀 못 살면 어떻고 잘 살면 어떤가요? 하지만 무상급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는 가난해서 공짜 밥 먹고 누구는 형편이 좋아서 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되면 학교 분위기는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난을 식사 때마다 느껴야 되는 아이가 과연 복지 혜택에 감사할까요?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 동안에는 가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별 복지가 시작되는 순간 대상자는 진짜 가난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지사님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시지만 괴롭고 불편한 복지가 될 게 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평등해야 될 급식소에서 누구 밥은 3,200원, 누구 밥은 공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요즘 봄 햇살이 따뜻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평상이나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을 지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벨! 시벨은 욕이 아니에요. 내가 불어를 배웠어. 시벨이 이쁘다 뭐 이런 뜻이래요. 예, 이쁘다. 시벨 아름답다. 이쁘다. 글 쓴 친구가 참 이쁘다. 예, 시벨. 또 새끼 그게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벨 새끼. 시벨 새끼. 아, 이렇게 이쁘게 글 쓴 애가 누구야? 이런 불어랍니다. 자, 이홍준표 지사가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납니다. 알죠? 예. 이홍준표 지사가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렸다는 얘기 봤어요? 홍준표 지사가 이 애들 무상급식 없애고 골프를 쳤잖아. 미국 가서. 근데 그 골프가 접대 골프였던 거야. 근데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더만. 접대 골프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지가 그래놓고 지가 접대 골프를 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수상한 출장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홍준표 지사의 이 만행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린 거야. 박근혜 지지율도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제 경남에서 찾은 방법이 뭐야? 무상급식 하자는 거 종북 세력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골 할아버지들까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시골 농촌에서 급식비는 참 큰 부담이야. 근데 농촌에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 손주들 밥값을 내는 걸로 시골에 돈이 뭐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고민하니까 어르신들도 지금 막 애들 밥 기껏 뽑아줬더니 애들 밥값 뺏었다고 화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들은 지금 종북 세력을 하는 거 아니야. 예. 자, 이 뉴스 같이 봅시다. 경남 종북 세력이 무상급식 중단 반대 배후다. 경남도의 종북몰이에 학부모 시민단체들 발칵 뒤집어져. 경상남도가 30일 무상급식 운동단체를 종북 좌파 집단이라며 색깔 공세를 펴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인 정치 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 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는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 좌파 정치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경남은 또한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반대, 미군 철수 등 중요 국가정책의 문제는 물론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등 국책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사회적 정치 세력이 또다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무상급식 반대운동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몰아갔다. 이날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도청에 첫 출근한 날이어서 이 같은 브리핑은 홍 지사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150개 지역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와 학부모들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공동대표 명의의 반박 자료를 통해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모든 학부모와 도민을 종북 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 집단으로 매도하고 여전히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집회 참여 등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자유이자 권리이며 정치권에서 불리는 항상 몰아대는 종북 좌파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꺼내는 홍준표 도지사를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라고 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홍 지사를 맹비난했다. 경남교육청도 논평을 통해 지금 경남 전역에서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라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조차 종북몰이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남도가 무상급식 논란에 불리한 여론으로 궁지에 몰리자 출구를 찾는다고 귀결한 것이 기껏 종북 좌파다.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무상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종북 좌파가 아니다.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학생들에게 가난을 낙인 찍으려는 경남도의 차별적인 발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등교 거부 촛불 집회, 급식비 안 내기 운동 등 전면적인 저항에 돌입한 경남 학부모들도 경남의 종북 공세에 강력 반발하며 홍 지사와 경남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니 그니까 애들 밥 한 끼 먹이자가 종북 좌파야? 어? 애들 밥 한 끼 먹이자 이게 종북 좌파야? 난 진짜 궁금해. 북한 가면 애들 막 밥 다 먹여? 북한에서 애들 밥 다 줘? 거기 온 국민이 굶고 있는 나라 아니야? 아니 애들한테 밥 한 끼 주자는 게 왜 종북이야? 저 새끼들은 진짜 순북 세력이라니까? 아니 애들한테 밥 한 끼 차별 없이 주자 그랬더니 그게 종북 세력이면 북한은 애들한테 차별 없이 밥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 나 이 순북 세력 새끼들 저거. 아, 저 새끼들은 진짜 북한을 무슨 전지전능한 평등의 나라로 알아. 그지? 아주 저것들은 전지전능한 평등의 나라를 북한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 와, 막 저 새끼들이 막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으로 가래. 야! 북한이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복지해주는 나라야? 정말 씨벨 새끼들. 이쁜 사람은 누구냐 이런 뜻이야. 이 씨벨 새끼들이. 알았어요.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예, 인터뷰 알아요. 예. 지금 깜장님 강태예요. 예, 느낌표 찍어서 강태야. 네. 인터뷰 이제 4시에요, 4시. 예, 아직 6분 남았어요. 예, 아직 6분 남았으니까 내가 아까 55분에 한 번만 얘기하라 했잖아. 씨벨 새끼. 예, 요게 이쁜 사람은 누구냐라는, 예, 이쁜 사람은 누구냐라는 불어예요. 씨벨 새끼. 아무나 종북 세력이래. 아니 북한이 그렇게 근사한 나라야? 아니 우리가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막 종북 세력이라고 쌍욕을 하고 지랄들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죠? 아주 북한을 전지전능한 아주 천국으로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북한이 멋있으면 니네들이 갈 새끼들아. 우리나라 중동 가라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 가라 그러고 지랄들이야. 자, 이 홍준표의 만행. 이 홍준표가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거부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경남 도민들이 들고 나갈 게 뭐 때문이야? 지는 25,000원짜리 밥 먹었다며. 한 끼에 25,000원짜리. 애들 밥 한 끼 3,000원짜리, 3,200원짜리 밥도 못 주겠다 그러면서 25,000원짜리 밥 먹었다고 쌍욕을 먹었는데 쪽팔리니까 미국 가갖고 골프 치다가 평일에 골프 치다 또 걸리고. 그래갖고 지금 정부 여당에 28,000원. 어머나.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과 박근혜 지지율이 홍준표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책을 세운 게 종북 좌파 세력이래. 아이 진짜 막 만사형통 종북 세력이야. 하여간 이런 홍준표 같은 사람들 이거 뭘로 처벌해야 돼? 김영란법으로 처벌해야 돼. 자, 제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기 전에 한 4분 남았으니까 홍준표 이거 이대로 두고 봐야 되나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 제도에는 지방자치 대표로 선출된 1년이 지나면, 즉 작년 이제 7월부터 임기였단 말이야.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이 되면 주민소환을 할 수 있어요. 주민소환이 뭐냐면 주민들이 자기가 공약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선된 다음에 뻘짓거리를 하면 그때 주민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퇴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불타는 태민이 할 초콜릿이 없어서 못해. 가슴 아픈 얘기 자꾸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주민소환제를 함부로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선거 1년 전에 못해.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가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때야. 근데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의 몇 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열리고, 그러면 주민투표가 열린 다음에 또 유권자 몇 퍼센트가 투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주민투표가 열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주민소환제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가령 뭐 경상남도의 유권자가 몇 만이야? 경상남도의 유권자가 500만 정도 되나? 경상남도의 유권자가 500만이다. 잠시만. 부산 빼고, 울산 빼고, 그리고 대구 빼고, 경북 빼고, 경남이 몇 명이에요? 경남이 뭐 한 4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유권자가 260만, 인구는 320만이고 유권자는 260만. 그러면 260만 명 중에 그 주민투표를 열기 위한 프로테이지가 10%인가 될 거야. 그죠? 그 10%인가의 서명을 얻어야 돼. 그러면 27만 명이잖아. 270만 명이면 27만 명의 투표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7,000명에 내가 10명씩 서명을 받겠다. 10명씩 15%. 그러니까 10%의 서명이에요. 15%의 서명이에요. 그거 좀 정확히 해갖고, 만약에 20%라고 쳐.
그럼 20%가 주민 소환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크게 잡아가지고 54만이잖아. 그러면 5만 4천 명에 먼저 내가 그거 받아오겠다. 이 사람을 모집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씩 서명 받아오면 54만 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달 동안 내가 주민 소환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이 되겠다. 작심하고 5만 4천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10명씩만 받아와라 하면 되는 거거든. 예.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주민 소환으로 풀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 10명의 서명을 받아올 5만 4천 명을 먼저 선제 모집을 해. 먼저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명의 명단을 주변에서 받아올 수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를 잘하면 된단 말이야. 나중에 중복되면 그 인원수를 뺀단 말이야. 중복 서명 못하게 하고 그 인원을 정확하게 채우도록 하는 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4시가 됐죠. 그래서 이 홍준표의 나쁜 버릇은 주민 소환으로 갚아줘야 된다. 예. 자, 4시라서 이제 녹화. 그리고 이제 다시 녹화 시작. 자, 기다리셨죠? 자, 드디어 지금 이 시간, 그동안 여러분 김영란법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죠? 김영란법이 뭔지 모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얘기만 들었어요. 악법이다. 그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피해갔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김영란법을 되게 잘못된 나쁜 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김영란법이 악법이 아니래요. 자, 누굴까요? 자, 지금 전화를 드릴게요. 자, 과연 누구랑 통화할지. 누구. 예. 감사합니다. 김기식 의원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김기식 의원님과 통화가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식 의원님. 저 망치 부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이게 가까이 한번 뵙고 또 이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의원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쁘시다고 그래서 이게 전화 인터뷰 드렸습니다. 네, 저 언제 한번 또 집에 한번 갈게요. 예, 네네네, 꼭 한번 와주십시오. 예, 자, 네. 그러면 바쁘실 테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원님, 저희가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굉장히 네. 언론에서 많이 김영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네네.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과연 이 김영란법은, 그래서 저도 되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기식 의원님이 소속되신 더 좋은 미래? 거기 네. 홈페이지에서는 김영란법이 악법이 아니다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네. 김영란법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작된 거는요. 잠깐만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이 법을 제안한 분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새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예. 이제 이 법이 처음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무슨 스폰서 검사니 벤츠 검사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소위 받았죠. 이제 예,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제공받았다든지 또 검사 생활하면서 변호사인 법률가로부터 스폰서로 술값이라든가 밥값 이런 거 이제 해결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 크게 문제가 됐고 또 뭐 전관 예우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네. 우리 지금 법률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하는 명시적인 부탁과 함께 네. 돈을 준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처벌을 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 평소에 그냥 뭐 명절 때 떡값 주고 뭐 편히 봐주고 술값 계산해주고 하는 걸로는 소위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그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그건 뿌리 뽑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대가성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하지 않고도 공직자가나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네.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입법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이 청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청탁이 주로 지연, 학연 이런 인맥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그런 이제 부정 청탁을 좀 뿌리 뽑자. 네.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부정 청탁과 관련돼서 어떤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 하는 건 취지. 또 네. 어떤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 집행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못하게 좀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했던 게 이제 이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근데 취지는 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지지할 만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법을 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제 포괄적인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네. 들면 지금은 김영란 씨가 처음에 냈던 안에도 네. 우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그렇죠. 장차관이나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더군다나 민간인 이게 여러 그 조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좀 다른 사람들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 법에 그 적용 대상이 되고 그렇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이나 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각기 그 외국 같으면 각기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다 묶어서 이제 입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굉장히 심해졌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김영란 대법관이 그 권익위원장이 있으면서 낸 법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놔서 예를 들면 이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집행을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을 포괄적으로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저축은행이나 또 동양증권 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저축은행 그 후순위 채권을 샀다든지 그 속아서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선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회사채를 샀다든지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좀 나 피해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배상을 해달라. 네.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걸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금감원이나 이런데 정부 당국을 찾아가서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 부정청탁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왜냐면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 국민들이 무슨 법학자도 아닌데 그걸 모두 다 공부해서 법으로 되는지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다 알고 가며 서로 법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못하냐. 억울하면 무슨 소리라도 하고 법이 잘못했으면 법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하면 국민의 참정권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같은 국민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법 아니냐. 이런 제 소위 그 처음에 제출했던 김영란법 원안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애매함 때문에 국민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맨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그 포괄적이어서 그러니까 법이 명확해야 어떤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지 그렇습니다.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 그랬던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계속 설명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또 금품 이제 수수와 관련해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해서 이제 스폰서 검사나 떡값 검사나 이런 벤츠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또 모 벤츠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차량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 애정의 왜냐하면 표현이라고. 애정의 표현이라서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처벌을 안 받은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판결을 납득하시겠습니까? 납득 못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하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어떻게 대가성 없이 주겠냐? 그건 그렇죠. 당장은 무슨 청탁을 하지 않아도 뭔가 기대하는 심리를 갖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수수했을 때는 하여간에 뭐 당장의 그 어떤 대가성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네. 형사처벌하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네. 저희도 이제 그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금품 수수를 했을 때도 무조건 이제 그거를 이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네.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직자보다도 오히려 더 금품 관련된 이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공직자의 아무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가족이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요.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면 네. 우리 형사법은 처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지 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이 잘못했다고 내가 처벌받는다 그러면 못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가 그래서 이제 없었는 경우가 문제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서는 이제 가족이 금품 수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야, 너 가족 중에 누가 공직자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잘 얘기해 주라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직자가 그런 명목으로 가족이 돈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만 그 형사처벌하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헌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영란법이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 조치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우리 사회가 워낙 그 오랜 이제 접대 로비 문화가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공직 영역이나 민간 영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네. 이제 그런 오랜 접대 로비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접대 로비의 대상이 되고 또 접대 그렇죠. 로비를 하는 거지 일반 서민들이 뭐 접대 로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먹는 거 빼놓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접대 로비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접대 로비 문화를 좀 이번에 근절해 보자. 네. 그러니까 뭐 명목이 어떻든 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물리든 형사처벌하겠다고 해서 네. 그걸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런 네. 점에서는 이 법이 나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법은 처음에 아니다. 그 김영란 씨가 냈던 법에 네. 여러 가지 그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쳤다. 고쳐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제 예. 주로 언론에서 이 법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청취자께서 기억해 보시면 작년 1년 내내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김영란법 처리 안 하느냐고 맨날 그 정치권 뭐 자기들이 처벌받을까 봐 안 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빨리 김영란법 처리하라고 해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강하게 태도를 돌변해가지고서는 김영란법 문제 많은데 그걸 국회가 했다 뭐 문제 많다 이렇게 돌아서는 있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저희 원래 김영란법에도 KBS라든가 EBS라든가 일부 언론사가 포함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언론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무원 소위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한 109만
5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만 대상인 게 아니고 네. 한 40만 명의 민간인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또 일부 KBS나 EBS 같은 언론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40만 명의 민간인들 중에는 무슨 명란대첩 기념사업회니 뭐니 뭐 또 지역의 문화원인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사가 훨씬 더 공익적 기능이 많고 이러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방 언론사라 그러면서 월급도 안 받으면서 소위 그 기자 언론사 차려놓고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맞아요. 지방 단체 상대로 뭐 민원 청탁하고선 그 대가로 그렇죠. 광고 쓰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민간인을 한 40만 명 포함을 하고 있으니 네. 공적 기능이 강한 언론사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넣지 않고 하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모든 언론사를 확대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언론사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언론이 작년까지만 적이 해도 됐구만. 김영 빨리 안 한다고 막 네. 하다가 본인들이 그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니까 네. 이번 문제 많다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기자들이나 보고도 아니 언론 윤리 강령에도 그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냐. 그렇죠. 이 법이 언론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게 뭐 있냐. 예. 그런 점에서 언론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김영란법의 문제점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된 거는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하고 사립학교가 포함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언론인이 들어가기 전에 민간인 40만 명까지를 이제 포함하게 된 건데 그 민간인 40만 명을 포함을 하자 그런 거는 누군가요? 그건 원래 이제 김영란 원안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아, 원안이 고위공직자만이 아니었던 겁니까? 예,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막 왜곡 보도한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 법은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네, 법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혹은 있었어요. 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민간인을 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처음부터 이 법에는 4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일을 갑자기 언론사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왜곡한 게 언론사는 집어넣고 국회의원은 쏙 뺐다. 네,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지금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또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동일하고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동시에 원래 대의제라는 게 지역구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제기하는 문제들을 각 정부 입법 정책 과정에 반영하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그걸 안 하고 유권자와 무관하게 그 자기 일만 하면은 그거는 그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군다나 그것도 공익적 목적인 사적인 게 아니고 공익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그거는 예외로 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예외로 두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소위 국민이 선출해서 지역구 유권자나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거 자체가 그 부정되는 거니까 그거는 위헌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위 국민들이 제기한 사안을 공익적 목적하에서 전달하는 것만 예외가 돼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있어서는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이 법의 시행 시점을 내년 그 가을로 시작을 했던 부분. 요것도 네네. 이제 내년 총선을 피해가려는 꼼수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 기간은 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김영란 씨가 제출한 법안이 시행은 법 제정 이후 1년 뒤에 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2년 뒤에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니 왜 시행은 1년 뒤에 하면서
법 시행은 그 2년 뒤에, 그러니까 그 형사처벌이나 이런 제재는 2년 뒤에 하냐? 그거 안 맞는다. 예.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소속된 정무위원회에서는 1년 뒤에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 뒤에 시행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예.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이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좀 계도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1년과 2년 중간쯤 되는 1년 6월로 하자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수정을 한 거예요. 물론 저희 정무위에서는 그냥 저희가 통과시킨 대로 1년 뒤 시행으로 해서 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시행을 하자는 게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견해였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수정이 꼭 그 19대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원래 이 법이 1년 뒤에 시행하고 2년 뒤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시행 시기와 형사처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김영란 씨가 법안을 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신경 완화 기간이라 그-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좀 문제 있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1년으로 땡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김영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또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1년 반 뒤에는 이제 시행이 당연히 되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입법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입법이 보류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적용 대상이 최소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이거는 무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처럼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예. 자기의 사촌 이내 범위에 있는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만 있어도 재척 회피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은 적용 대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번 4월 달에 바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번 그 법 처리할 때도 새누리당에서 막 그 강하게 반대하고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국민적 여론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이제 이번 4월 달에 그 나머지 남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저희가 참 잘못 간 언론에 의해서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싸잡아서 뭐 똑같다란 비난들을 참 많이들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기식 의원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언론이 정직하게 전달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우우 몰려가서 싸잡아 같이 비난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설명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에 한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영란법 관련해서요.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지 마시고 한번 작년 기사를 김영란법 이렇게 그 키워드 검색해서 한번 작년 기사를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러면 언론들이 정말 작년에 보도한 태도하고 올해 본인들이 그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면서 보인 태도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왜곡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법은 워낙 포괄적인 법이고 충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은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판단하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대가도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있고 부정청탁을 하고 그런 접대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를 근절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을 이후에 시행하면서 보완하더라도 법은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일체 유권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못하도록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조사비 못 내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주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2004년 이전에 그 선거에 비하면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죠. 점에서 이 그 김영란법이 이제 우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이제 떡값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네. 막 언론에서는 부각시킨 부분이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김영란법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 다수다. 그렇게 보도가 네. 나왔었거든요. 진실은 뭔가요? 예,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이게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 당에서는 부패 근절 차원에서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지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네.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망치분께서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의원님은, 이 김기식, 예, 새정치연합의 소속 김기식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기식 의원, 이분이 원래 100분 토론의 스타였어요. 예. 손석희 선생님이, 이제, 손석희 사장님이, 100분 토론을 진행할 때, 이분이 단골 출연자였고 굉장히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제가 오늘 모시고 어때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오늘 이분한테 한 20분 설명 딱 듣고 나니까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 딱 알겠죠? 그런 사람 엄지손가락. 이제까지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알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알게 됐다. 예. 원래 이게 나쁜 법이 아니구나. 예, 그런 분 엄지손가락.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확 바뀔 거 아니에요? 예, 태도가 확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기로 하면 아니 내가 이전에 여러 번 그랬어. 여러 번 어떤 의원하고 인터뷰를 잡아놓으면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거야. 예, 갑자기 회의가 잡혀가지고 인터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수를 낸 거야. 누구랑 인터뷰하는지 절대 비밀. 누구랑 인터뷰하는지 절대 비밀로 하고, 이 순간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못한 거죠. 예.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그랬었던 분들이 갑자기 인터뷰 잡아놓고 회의가 잡히고, 예. 그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을 못해.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비밀리에 숨겨놨다가 딱 깐 거지. 어때요? 잘했죠? 예, 우리 새정치연합 소속 김기식 의원님. 사실은 내가 이분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이 양반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의정보고를 해서 보내는데 스토커 같아. 무슨 의정보고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보내. 아, 이거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안다고요. 근데 막 어찌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기잖아. 박원순 시장 다음으로 참여연대 했던 사람이잖아. 악명이 높더만. 참여연대에서 그 박원순 시장하고 김기식 의원하고는 아주 그냥 직원들이 혀를 내둘러. 워커홀릭이라고. 저 사람들은 일하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무슨 언론인한테 그렇게 과로를 시켜. 읽다가 죽을 것 같아. 무슨 의정보고서를 그렇게 근데 도대체 살아있나 궁금해갖고 전화 한 번 했더니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하다 죽는 게 꿈인 두 번째 남자 김기식 의원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로, 예, 김기식 의원님과 함께 김영란 법, 과연 악법인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오늘 인터뷰 마음에 드셨어요? 네. 자,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오늘 제목에 대해서 문재인, 예, 문재인이 여성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공표했다면서요? 예. 그 새누리당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여성 대통령을 모욕했다. 예.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표가 그 겉보기엔 굉장히 젠틀한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비난했단 얘기지? 모욕했단 얘기지? 아, 새누리 문재인 여성 대통령 모욕 비난 후 사과? 뭐임? 예. 잠깐만요. 그 이제까지 제목 잘못 붙인 거 아니야? 문재인이 여성 대통령을 모욕한 게 아니라 참 미안해요. 예.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이거 일찍 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새누리가 문재인 대표에게 사과. 예, 제목 바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까부터 그 열받으신 문재인 지지자님들, 문재인 의원 지지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나는 이게 이거 진짜 새누리당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을 엉뚱하게 알아듣고 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성을 비하했다고 비난하는 황당한 해프닝을 벌였다. 예, 문재인 대표는 지난 29일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안보에 무능하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많다.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하기 바쁘지 않느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천안함 안보장관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 국정원장, 총리, 비서실장 등이 모두 다 군대를 가지 않았다. 국방장관 한 사람만 군대를 갔다 왔다며 5년 전 이명박 정권 하에 천안함 사태 발발 당시 이를 거론한 뒤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유능하고 애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말한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는 발언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며 마치 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처럼 발끈했다. 그냥 윗물이 그냥 구리구리 하니까 밑에 물도 구리구리. 진짜 천안함 사건이 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야? 나 진짜 위에 거시기가 비어있으니까 밑에도 비고 그냥 정말. 그는 이어 현행법상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이라 군대에 안 간 것을 두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안보에 무능할 것이고 그러니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문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여성은 모두 안보에 대해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며 문 대표 발언을 엉뚱하게 여성 비하 발언으로 몰고 갔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서면 브리핑으로 내보낸 거야? 어떡하니? 이게 웬 개망신이야. 천안함 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 했는지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야? 무도사랑님, 욕설은 비판이 아닙니다. 예. 그는 더욱이 문 대표가 군대에 안 갔다 왔다고 지적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육군 장교 출신이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군필자라면서 최근 문 대표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명박 때라고! 그 최근 사실에 어긋난 발언을 자주 하시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다고! 나 이거 진짜 자신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제1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며 자신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비판을 해놓고선 문 대표가 사실관계가 틀린 비난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 권 대변인의 논평 파동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해프닝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무조건 박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과잉 충성심이 초래한 자충수가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지 보도 후 잘못된 사실관계로 문 대표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평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그거 사과한 거 왜 보도 안 해? 사과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권은희 대변인 이날 오후 취소 논평을 통해 금일 새누리당에서 배포한 문 대표의 여성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서면 브리핑은 문재인 대표의 발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관련 서면 브리핑은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젠틀맨 문재인이 여성 모욕적인 비난을 어쩐지 어째 수상하더라. 예. 자, 지금 제 망치부인 방송 지금 추천이 지금 2241개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이 불타는 10미닛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있는 초콜릿 다 썼기 때문에 예, 이 눌러봐도 하나 남았었나봐. 예, 어떻게 불타는 10미닛 하나 남아있었네요. 예. 자, 망치부인 방송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아주 3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문재인 대표가 여성을 모독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 방송 제목을 올리고 방송한 점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 새누리당의 논평을 오전에 읽고 예, 이 문재인 대표가 그 보기와 달리 여성 대통령을 모욕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깜빡 속았습니다. 예. 아니 그게 대통령이 좀 모자라다고 그 밑에 있는 대변인까지 그렇게 모자른지 모르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름을 바꿔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개그당으로.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일이 꼬인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진짜 야! 씨발 새끼. 예, 누가 이쁜 건 누굴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어예요. 씨, 예, 그것은 벨, 이쁘다. 세, 그것은 끼, 누구냐? 예, 이쁜 게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씨벨 새끼, 오늘의 한마디 불어. 예, 자, 좌우지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간단히 풀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재인 지지자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믿은 내가 잘못이야. 정말. 네. 정말 죄송하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또 내가 또 저기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이게 좀 긴데, 28분짜리인데, 예. 방금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은 이런 제목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ツイッターがセオル号沈没事故です。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예, 이게 그 다큐 제목이에요. 200일 특집으로 만들어낸 다큐 창작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이 내용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름이 지나면 4월 16일입니다. 아침에 애들이 그 수학여행 간다고 그 가방을 챙겨서 나가면서 다녀오겠다고 금요일에 돌아온다고 갔던 애들이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진실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국민 10%가 서명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금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416시간 동안 농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농성장을 경찰들이 짓밟았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세월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색을 중단하면서 작년 겨울에 수색을 중단하면서 인양을 하기 위해선 수색을 중단해야 된다. 수색을 하느라고 인양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9명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수색 중단에 동의해줬어요. 빨리 인양하라고. 근데 정부에서 인양할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갖고 인양 못한다고. 지금 인양도 포기하고 진실도 덮으라고. 지금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6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자세로 싸워가느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9가정, 그리고 자식을 잃은 250가정, 그리고 이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날 아르바이트 갔다가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는 온 국민이 진상조사를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될,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 국민이 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월호 싸움은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돌아오는 4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또 얼마나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할까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잊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 순간 다음 희생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개인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며칠 전부터 시작됐죠. 전화를 받습니다.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시청하시고 시청 소감이든 아니면 제보이든 혹은 질문이든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망치부인의 방송용 전화기 010-2294-2016으로 여러분이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업무방해로 고소조치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전화 오는 동안에 누군가 용기를 내서 전화하기 전에 그 문자 읽어드릴게요. 전화를 하셨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남자친구, 그러니까 신랑하고, 네. 천안함 얘기를 할 때 엄청나게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네. 근데 이제 망치부인님께서 항상 이제 훈장을 줬다라고 이제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을 몇 번 하셨었잖아요. 뭐라고 방송했다고요? 그러니까 훈장을 줬다. 응? 그러니까 천안함 함장이 훈장을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이렇게 훈장을 줬다. 예, 정부에서 훈장을 주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 네. 함장이 양심상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을 줬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그렇게 정부에서 훈장을 줬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부에선 훈장을 주기로 발표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망치부인님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훈장을 줬다더라. 그랬는데 네. 신랑이 이제 화를 좀 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왜 화를 낸 거죠? 네, 물론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릴 거는 먼저 이제 저하고 저 신랑도 망치부인 쪽 편이고 저도 이쪽 편인데 네. 그 훈장을 받은 사람의 주체는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낸 사람이 해군이 아니라 해경 소속이라는 거예요. 해경 무슨 총장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신랑이. 우리는 그 주체는 모르고요. 네. 정부에서 천안함 함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함장이 양심상 거절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절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사도 거절했다고 나와요.
아, 예. 근데 이제 거절했는데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서 어제 해봤거든요. 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천안함 함정 훈장인가 이렇게 쳐갖고 들어가 봤더니 연합뉴스에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이후에 뭐 수여했다라고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뭐 다시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뭐 거절했다라는 나중에 추후 기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 당시에 네. 훈장을 준 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근데 패전 함장에게 네. 어떻게 훈장을 주느냐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장이 거절했다라는 추가 기사가 나중에 나왔죠.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몰랐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네. 해경하고 해군하고는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예. 근데 이제 그 천안함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해서 그 해경한테 주는 훈장을 그거를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솔직히 궁금해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해경이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있어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님, 해경이 훈장 받은 얘기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해경이 훈장을 받은 건 별도의 문제예요. 예. 해경이 훈장을 받든 말든 그게 우리가 왜 욕을 해야 돼? 우리가 욕하는 건 정부가 네. 함장한테, 천안함 함장한테 훈장을 준 걸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훈장을 준 정부를 비난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계의 의무를 지고 부하를 네. 책임져야 되는 함장이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부하들을 잃었는데 뭘 잘했다고 정부에서 훈장을 주느냐. 우리가 훈장을 줬다라고 비난했잖아요. 해경이 훈장 받은 걸 누가 비난을 해. 응? 그러니까 방송을 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남편하고 싸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망치 부는 방송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비난한 건 정부가 왜 함장에게 훈장을 줬느냐. 뭘 위해서 줬냐. 뭘 잘했다고 줬냐. 그래서 훈장을 준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근데 그 훈장을 준 이유가 거기 천안함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구조해서 준 거 맞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함장한테 훈장을 줬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함장이 뭘 구조를 했어? 함장이 구조를 뭐 했어? 해경들이 와갖고 구조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해경에서 응. 와서 구조를 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조한 게 아니라 천안함 안에 있는 군인들을 구조한 거 맞나요? 예, 천안함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병들은 밑에 쪽에 선실에 있었대요. 물론 이게 정부 측 발표인데, 일반 사병들은 천안함의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 침수돼서 죽고,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었던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지위가 낮은 사병들이 40몇 명이 죽고 일부 네. 지휘관과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대부분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의혹이었죠. 왜 그런 거냐. 예. 그러면은 구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직급이 있는 직급자들만 구출을 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병들은 그건 아니야. 그게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배가 쪼개지고 한쪽은 이미 가라앉았어. 근데 한쪽이 안 가라앉고 일부가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그 해수면 위에 그 생존자들이 올라와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경들이 건져낸 거지. 천안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군요. 일단 나한테 네. 질문하기 전에 그 천안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방송국에 가면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 나온 영화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 그거라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사들을 먼저 이렇게 보셔서 진실을 일단 아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권해드리면서 세월호 이야기하는데 천안함 질문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직 13분 남았으니까 13분 안에 또 전화를 기다리면서 문자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방주민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안 떠. 이 전화기가 오래돼갖고 뭐야? 예, 떴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망치 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왕시민 양반 본지 한 1년 된 대학생인데요. 네. 뭐지? 긴장해서 아야 너네. 왕시민님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된다고, 중대선거구제, 예. 예,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우리나라의 법 체계, 그러니까 지금 예.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예. 구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예.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정부 구조에 대해서 직선제로 갈 부분은 직선제로 가야 된다라는 예. 얘기고, 선거구 제도도 사실은 헌법보다는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데 선거법을 저도 못 바꾸게 돼 예, 있어요. 네, 법률을 찾아보니까, 음. 예, 우리나라 헌법에는 음. 소선거구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데, 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법률만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가 전공이 법학과여서 예. 법률만 공부한 사람이어서 망치부인처럼 어떤 여의도 현장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 제도는 원래 선거법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상 선거구 제도를 국회에서 정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맞죠. 네. 국회에서 선거구를 정하니까 지네들에게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거 아니야. 지네들에게 네. 유리하게 선거구를 지정한다고요. 그래서 네. 그러지 못하도록 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그 뭐 법원에서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법원의 권한과 역할을 뭐 국회에서 정한다든가, 아니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뭐 직선제로 한다든가, 예. 조치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선거법, 예. 헌법을 바꿔야 맞아, 된다는 맞아. 의미. 예, 다음. 예. 예, 그리고 양당제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흩어져서 다당제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러면 그런 양당제로 다당제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 네. 제2의 새누리당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국민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양당제로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강력한 하나의 단일 야당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국민 70% 정도가 강력한 하나의 단일 야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야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의 정부 여당을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런 의지를 70%를 모아서 이 국회 3분의 2를 장악한 뒤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을 헌법 개정을 해서 바꾸고,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꾸고, 대법원도 직선제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네.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도 중대 선거구 제도로 바꾸고, 그런 이제 보완을 전반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니까 그 다음부터 각자 자기 정당의 역할들을 해도 되지만, 현재는 이 소선거구 제도라는 그 맹점 하에서 민주주의가 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 예. 일단 국민들이 전반적인 의식개혁을 하면서 방향을 갖고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통화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8분 남았어요. 8분 안에 전화 주실 분이 없으시면, 문자 읽어드릴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영주에 살고 있는 79년생이에요. 영주에 사시는 예, 79년생. 79년생. 네, 네네. 말씀하세요. 오늘 방송 정말 잘 들었어요. 그 방송 들으면서 네, 울컥해서 2번 정도 울었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편지 쓴 거를 어디서 봤는지 그거 주소 좀 알려줬으면 사실 고맙겠고요. 그 편지가요, 저희 방송국에 네. 함께 읽는 뉴스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가서
찾으시면 원본들 볼 수 있고요. 예, 또 네네. 그리고요, 저 오늘 검찰이 밝히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이거는 이제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퍼뜨렸으면 더 이제 네. 효과적으로 이제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저기 검찰과 정부는 밝히지 못하는 이 세월호의 진실 영상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예, 무슨 이게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리트윗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잊지 말자 4.16. 한 사람이지만, 네. 그리고 또 오늘 김영란법도 또 새로 이제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네. 좋은 방송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참 잘 듣고 있고요. 네. 떡집 사장이었습니다. 아, 떡집 사장님, 제가 한번 네. 찾아뵐게요. 요즘 바빠가지고. 아, 요즘 바빠서 다음에 거절하는구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또 2분 안에 끝났어요. 야, 우리 시청자들 진짜 너무 똘똘해. 아니, 이렇게 전화 짧게 해갖고, 어떻게 압축적으로, 예.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화면이 꺼지지? 잠깐만요. 자,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인데요. 네,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일주일 전쯤에 네, 그 네이트판이라는 곳에서 네. 글을 봤는데요. 네, 어떤 미국 교포분이 네, 그 어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홍보를 하시러 오는 걸 봤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세월호 홍보분들이 오셨는데 네, 그 노란 리본 다시고 조끼 같은 거 입으시고 네, 무슨 많이 알리려는 의도 네, 책자나 그런 것들도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교포 글이 좀 약간 부정적이라서 제가 그거 보고 좀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아, 그게 좀 유가족분들이라고 해서 홍보로 왔는데 그 슬픈 일을 미국이나 이쪽 해외 쪽으로 이렇게 여행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다 어디서 사셨는지 궁금했다고 그 글 쓰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참 못된 것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국에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열받은 미국인 주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미시 USA 안에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한 거예요. 미국 네. 전역에서 모금을 다 해가지고 그 가족분들을 4분인가? 초청을 한 거예요. 4분의 왕복 비행기 값을 내가지고 그 비행기 값이랑 호텔 그 숙박비를 전부 미국인 주부들이 모금을 해서 그걸로 돈을 마련해갖고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투어를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 그러니까 세월호를 생각하는 미국인 주부들이 행사를 만들어서 그 일정을 다 짜가지고 그 이제 되게 그 일정이 힘들고 피곤한데 비행기를 막 몇 시간씩 타고 움직이면서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이코노미석으로 그러면서 부모들이 가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네이트판에다가 아주 부정적으로 썼다고 참 네네, 못돼 그거는 처먹은 제가- 인간이네 진짜. 예. 그러니까 그 글을 제가 솔직히 그 유가족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었는데 네. 되게 뉘앙스가 네. 그런 홍보를 하시면서 유가족분들이 사진 찍으시라고 무슨 연예인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유가족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길거리 수다방 나가면 저랑 저랑 길거리 수다방 오신 분들이 인증샷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 오신 모금 자기가 돈을 몇십만 원씩 낸 사람들이야. 고맙다고 와서 같이 만났다라는 인증샷 찍으라는 건데 그걸 연예인처럼 행세했다 이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런 식으로 처죽일 표현해서 인간이네. 제가 그 글에도 하나 썼는데 댓글도 또 공감수나 이런 것들도 하나 쓴 게 그 알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댓글 요원들이 하면서- 그랬겠지. 예, 야, 공감도 진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길래 이 사실이 유가족 궁금해서, 그 미주 순회를 그따위로 또 여론 조작을 했구만. 예, 그래서 저도 놀라서 망치 부인님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세월호 특별위원회에다가 보내서 그 댓글 쓴 놈들이랑 그 글 올린 인간이랑 전부 다 고소해야 돼 그거. 안 그래도 방금도 찾아보려 했는데 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글.
삭제했겠지. 쪽팔리니까. 사실 한번 알고 근데 싶어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전화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전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 유가족 순애에 대해서 그따위로 글을 썼구만. 이런 못돼 처먹은 그 누군지 찾아야 돼. 미주에서 찾아갖고 족쳐야 돼. 자, 이제 전화 이제 그만 받을게요. 예, 오늘 일단 전화 그만 받고 왜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문자가 많이 전화 한 통만 마저 받을게요. 한 통만. 이게 마지막 통화야.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이 전화기를 다시 바꿔야 돼.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망치 부인입니다. 예,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15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 네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태교 때부터 잘 듣고 있고요. 언제부터? 태교할 때부터. 태교할 때부터. 어머, 예. 네. 잘 들어가지고 지금 아기도 망치 부인이 가끔씩 소리 지를 때는 그 화면을 쳐다보고 그러지만은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아기의 정서는 안정되어 있나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다행입니다. 찔렸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집회나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은 정말 아기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바깥으로 뛰어나가셔서 같이 운동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우리 사람들은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이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이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전투야. 남자들더러 하라고 그러면 못하지. 엄마니까 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방송을 아파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투쟁이다. 네. 15개월이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고 칠 나이인데 그 아기를 데리고 3시간 동안 방송을 시청한다는 건 진짜 엄마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애기 잘 때는 블루투스 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고마워요. 예. 고생이 그래서 많아요. 이제 이 엄마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시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이 여자의 삶과 엄마의 삶이 다르잖아요. 네네. 정말 우리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삶이다. 그걸 믿고 언제든 깨어있는 국민이 돼서 정말 그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내 아이를 지키는 심정으로 내 아이가 곧 민주주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가장 훌륭한 투쟁이에요. 정말 망치부인님 방송 듣고 그 육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도 바뀌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기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아이고, 이거 오늘 전화가 너무 뭐라 그러나, 자, 잠깐만요. 예. 오늘 전화가 너무너무나 진짜 무슨 전문가들이 전화한 것 같아. 이게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짜놓고 전화한 것처럼, 무슨 시청자들끼리 나눴어요? 역할 분담한 거야? 시청자들끼리 역할 분담해갖고 효과적인 전화통화를 하자. 이게 일주일이 되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되는구나. 야, 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살아나는 코너였어요. 자, 망치님, 노무현 대통령 3,200억 기사 보셨나요? 기사를 여기저기 검색해도 사실 확인이 어렵네요. 그거 거짓말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3,200억이라고 그 어떤 미친 여자가 떠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고소됐어요. 고소돼서 지금 법적 처벌받고 있는 여자야. 예, 그 기사 찾아도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거를 퍼돌린 사람을 고소하시면 돼요. 노무현 재단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3,200억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문재인인가 노무현이 3,200억 비자금 갖고 있다고 쓴 그 내용은 노무현 재단으로 보내시고 문재인이 그랬다면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시면 거기서 법적 조치합니다. 예. 단통법은 안 사라지나요? 왜 만들어진 거죠? 글쎄요. 예. 그 다음에 투표에 관한 전화한 시청자인데 질문이 망치 부인님께 피해가 가는 질문을 한 것 같아 제 생각이 짧았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피해 없어요.
제대로 투표를 이번에 해보고 싶어서 어저께 제대로 투표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 선거법 위반됐는지를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해 마시고요. 절대로 국정원이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망치 부인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 관악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되냐 물어보신 분이 사과문을 올리셨네요. 괜찮아요. 예, 내가 어저께 센스 있게 넘어갔잖아. 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싫어요. 네, 늦었어요 이미. 그다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강퇴당한 소리아리 구견입니다. 망치 부인 방에 전원책 이야기했다가 무리를 일으켰음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다 쓰레기들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프리카 하던 중 망부님 소리를 하길래 들어왔었습니다. 공감도 많이 되고 현 정권에 대한 흥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관심 있었던 복지에 대해 찾아보던 중에 전원칙이란 사람 동영상이 있길래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치만 망부님과 다른 성향이길래 좀 더 찾아봤던 겁니다. 지금 제가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군요. 저 나이 83년생 33살입니다. 34살입니다. 아무튼 제가 옳은 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강퇴시키고 블랙시킨 건 화도 나지만 사리분배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아이디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전에 두서없이 글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강퇴블랙에 대해서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긍정적 시청자 성공하실 겁니다. 네. 망부님 얼마 전 YTN에서 모유 수유하면 엄마의 병이 아기에게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 모유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봤습니다. 아들들 집에서 낳아 젖병 없이 3살까지 젖먹여 키웠는데 저런 기사 보면서 분유회사들의 로비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시간 되면 이 얘기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엄마가 무슨 염증에 걸려 있으면요. 그 염증의 균이 모유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증 때문에 먹는 그 소염제, 그 성분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는 모유 수유가 좋은 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나치게 모유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것처럼 방송했다면 아주 나쁜 방송인 거죠. 예. 그 분유회사를 위한 그 뻘소리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모유가 분유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예, 모유가 분유보다 1000만 배 좋아요. 모유를 많이 먹은 애들이 똘똘해요. 예, 모유를 오래 먹은 애들이 똘똘하고요.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영양분은 미음으로도 먹이고 이유식으로도 먹일 수 있어. 근데 모유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먹이는 게 애기 두뇌 발달에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망부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진 못하는데 다운받아서 이어폰 꽂고 매일 들어요. 망부님 말씀대로 이제 망부님 목소리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제대로 중독됐네요. 해답이 없다.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기도 하고요. 오늘 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한 건데 딴소리만 하고 있네요. 26일인가 7일 방송에 도청 때문에 아이폰을 쓰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국민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쓰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네요. 3년 사용에 3,000원이거든요. 유료이긴 하지만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 없죠. 국민TV에서 광고를 했었던 것 같네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민 백신 치시면 나와요. 도청, 감청 다 잡아주고요. 금융 보안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길게 쓰게 돼서 죄송하고요. 건강하세요. 방송 열심히 들을게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야? 정말로 국민 백신이라는 프로가 다 잡아냅니까? 이거 괜히 유료로 깔았는데 실제로는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써보신 분 사용 후기 좀 보내주세요. 예. 써보신 분의 사용 후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이야기. 봄비 이춘호 시를 보내셨네요. 네. 봄비 이춘호 말라버린 나무는 모두 죽은 줄 알았다. 겨우내 숨죽인 몸짓 삶을 상실한 줄 알았다. 가지를 꺾는다. 가지는 허연 속살을 보인다. 흰 피를 흘린다.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은 찬바람 속에서도 살아있었다. 봄비에 속살을 내보인 가지끝 처녀 전멍우리처럼 튀어오른 새순을 본다. 아직 삶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뻗대며 살아있구나.
봄비에 관한 시를 보다 망부님 생각이 나서 문자 보냅니다. 답답한 가슴 시 한 편 읽으시며 조금이나마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망부님 휴대폰인가요? 네. 자, 다음. 망치부인님, 채팅창에 개누리당 치면 강퇴 안 시키고 개주당 치면 강퇴입니까? 너는 스팸 번호 등록이야. 해당 문자도 모두 삭제. 넌 앞으로 전화도 문자도 못해. 사병이란 용어는 개인 병사란 뜻입니다. 병사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일반 사병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개인 병사라는 뜻입니다. 병사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병이나 이병 이하는, 그러니까 그 병장 이하는 병사라고 해야 된다? 사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장, 병사, 이병 이런 그러니까 이병부터 병장까지는 병사, 하사부터 원사까지는 부사관, 준위는 준사관. 준위는 부사관이라고 안 그러고 준사관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소위부터 대위는 위관급 장교, 소령부터 대령까지는 영관급 장교, 준장부터 대장까지는 장관급 장교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준위를 준관급이라고 그러는군요. 예. 망치부인님 정말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꼭 만들어서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시행령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 다음 서울 사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알바하며 먹고 사느라 바쁜데 세월호에 대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들 입으로만 떠들고 싸우는데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아까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 주소를 아는 모든 친구에게 그 SNS로 뿌려주세요. 예. 자, 그 다음 또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망치부인님. 저는 20대 남자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 선거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실망을 많이 해서 박근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선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국민이라면 선거를 해야 되나요? 야!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이거 질문이라고! 내가 이거 스팸 걸레다 참았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홍가 하이바송 뭐가 나올까요? 맞추신 분 제게 재밌게 하려고 금연권 증정했는데 채팅 금지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건가요? 제가 부적절했나요? 우리 방에서 비판하는 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방송에서는 개인에 대한 비난은 금지합니다. 개인에 대한 비난, 일반 국민이나 개인에 대한 비난은 금지하고요. 뭐에 대해서만 정치 권력, 경제 권력만 비판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발 연예인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비난 글로 채팅창 더럽히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도 다 읽어드렸어요. 어저께 제가 팟캐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이제 망치 부인이 자작극 얘기 나왔던 장면, 그 다음에 그 사과한 장면도 들으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정확한 내용은 뭐였더라? 잠깐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어머. 예. 어떡해. 깜짝 놀랐어. 컴퓨터에서 뭐가 이상한 창이 뜨길래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가 넘어져가지고 인터넷 창이 계속 열리고 있었어. 난 또 해킹당한 줄 알았잖아. 자, 급한 거 아니니까 가만 있어보자.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방송 듣다 보니 땡땡 이야기가 있던데 땡땡에서 망치님이 미 대사 피습을 저쪽에서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망치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땡땡팀이 확인해보곤 자기들이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고 망치님은 그런 미대사 피습이 저쪽에서 조작한 거란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다시 정정한 것이었어요. 제가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정정한 거 이야기도 다 들었거든요. 두 팀 간에 대한 괜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니 나한테 맨 처음에 땡땡에서 내가 자작극으로 꾸몄다 그랬다. 누구야? 예. 그리고 나한테는 무슨 종편에서 나를 뭐 종편 이야기를 내가 자작극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전달했던데 그게 거짓말이었네? 예. 나머지 텔레그램은 제가 방송 끝나고 읽을게요. 예.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예.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또, 방송이 재미가 없었다라면, 꺼져 주시고요. 네. 방송 재미없다면서 왜 맨날 와? 오늘 방송, 오늘 나름대로 내가 시간을 정해봤어. 인트로는 3시까지만. 그 다음에 3시부터, 이렇게 3시 반까지는 홍준표와 기타 이야기. 그 다음에, 기타 이야기.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홍준표 이야기. 4시부터 김영란법. 이 시간을 정하고 했더니 조금,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내용이 더, 깔끔했던 것 같아. 그죠? 원래는 내가 극본의 없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인터뷰가 있었더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봤는데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나는 만족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 재밌었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 탓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똑같이 뿌렸어. 그걸 받고 방송했다면 그건 당신이 감동할 만큼 가슴이 열려있다는 뜻이고 망치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막 깨달은 바가 많았다면 그건 당신이 아는 게 많기 때문이야. 난 언제나 똑같이 뿌려. 받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야. 예, 우리 망치분 방송은 목사님이 보실 때는 선지자로 보이고 스님이 보시면 보살님으로 보이고 또 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보시면 신실한 자매로 보이고 일베가 보면 일베로 보이는 방송이잖아요. 예, 각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격이 다른 방송 망치부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니스라는데 아까 마지막 10미니스 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만드는데요. 다음 주는 500명 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커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소송비 및 딸내미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322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3000개 넘었어. 아까 불타는 텐미니 마지막 거 하나 썼구나. 내일은 불타는 텐미니시 없어도 3000개 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해서 팟캐스트와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우리 참세상님 그리고 저기 여비고님 풍행국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요 지금부터 20시간 동안 재방송해드리고요. 그리고 20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보실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프리카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후원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씨발려나 하지 마라. 아이고 착한 척한다 라고 하신 우리 사랑하는 꽃님님 돈 많으신가 봐요. 님이 쓰신 말씀에 책임질 준비는 되셨죠? 법정에서 만나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물방울 한 방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터뜨려서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렇게 물방울이 100만 방울 1000만 방울 떨어지면 결국 바위가 뚫린다는
그걸 믿고 있는 망치 부인입니다. 예,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